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이렇게 추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옷을 좀 얇게 입고 나왔는데 지금 손이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춥다고 하니까요, 혹시 외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날씨 감기에 걸리기 딱 좋으니까 꼭 따뜻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단독주택 하나 소개를 할 건데요, 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 정말 반전이 있는 그런 단독주택 오랜만에 촬영했습니다. 신규 공급이 없으니까 정말 요즘 신축 찾아서 촬영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괜찮은지 정말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이런 주택이 나와서 즐겁게 또 촬영을 했으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 오늘 영상 또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현장 앞에서 입지 조건 짧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 도보 10에서 11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요. 주변에 마트, 편의점, 은행 등 다 있습니다. 초중고는 도보 통하기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요, 반경 3km 이내에 있으니까 차량 5에서 6분이면 통하기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한 입지 조건에 대한 설명은 항상 설명란에 기재를 해 놓으니까 설명란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이 이 앞에 있는데요, 수직형 타운하우스처럼 외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각 층의 공간이 넓지 않을 것 같은데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넓었습니다. 하나씩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에 들어가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지 면적은 107평인데요 도로 지분이 1평 정도밖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대지 전용 면적은 106평이고 온전히 땅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건축이 113평인데요 각 층의 공간이 41.1평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2, 3층은 주거 전용 공간 자체가 온전히 41.1평씩 분리가 되어 있고요. 1층만 주차장 공간을 제외하면 주거 전용 공간이 3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층의 공간 자체는 1층부터 3층까지 다 넓게 쓸모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도시가스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오폐수 직관이 아니라서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단독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는 정화조 사이즈가 아닙니다. 대용량이라서 1, 2년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 5에서 6년 정도에 한 번씩 관리할까 말까 정도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외장 마감은 롱브릭 타일을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오버헤드도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서 열어보진 않을게요. 그냥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열쇠를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옆에 도어락을 통해서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작은 테라스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걸 보고 여기 협소주택처럼 그냥 이게 마당인가 했어요, 처음엔. 그런데 아닙니다. 마당은 저 뒤에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작은 테라스 공간이 하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방화문 설치가 되어 있고, 실내로 들어오면 세대 현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이 옆에 공간이 이렇게 넓게 더 없었다면 좀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세대 현관이 옆쪽 공간까지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수납장은 5칸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은 없어 보이고요. 일괄소등 장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10억이 넘는 고가 주택들은 전자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도 그래 놨으면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의 집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한쪽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 타고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릎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탑승은 이따가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주차장을 먼저 볼게요. 여기에 문이 있죠. 자, 열고 주차 공간을 보면
대형차 2대 나란히 주차 가능합니다. 공간 자체가 꽤 넓고요. 층고도 3m나 됩니다.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오버헤드 도어는 열어보지는 않을게요. 요거는 이제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냥 리모컨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요. 옆마당이 보이고 이 옆마당을 통해서 앞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옆마당이 있다 정도만 보고요. 저기 파티룸 쪽에서 이따가 앞마당으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옆마당도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차를 하고 실내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주차장까지 살펴봤고요. 중문은 양방향 스윙도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 방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단독주택 1층의 방들은 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가로 세로 사이즈가 3000이 훌쩍 다 넘습니다. 그래서 꽤 쓸만한 크기의 방이고 에어컨 당연히 있고요.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재보니까 2600이 넘습니다. 그래서 1층 방 층고부터 상당히 높은 그런 층고로 잘 만들어 놨고요. 온도 조절기 한쪽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 방향은 제가 위에 가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1층 방의 방향이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이 남동향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동쪽은 한 30% 정도만 치우쳐져 있으니까 거의 남쪽에 가까운 남동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방을 통해서 작은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메리평으로 문을 달아서 안에 수납 공간을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돌출형이 아니라서 좋습니다. 수납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는 1층에 여유가 있는 방이고요. 바로 옆에 1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양변기 세면대, 위로 수납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선반은 제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 이 옆에 샤워 전용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불투명 처리가 일단 되어 있고요. 여닫이 문인데 저렇게 안을 보면 샤워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위에 해바라기 샤워기도 달려있는 샤워 전용 공간인데요. 요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저 바깥쪽에 있는 수영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욕실을 빼고 샤워 전용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 두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들어오면 여기가 1층의 주방이자 파티룸 공간이 됩니다. 이 파티룸 공간의 층고도 30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침실도 층고가 높고 파티룸 공간의 층고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저 안쪽까지의 길이가 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티룸의 전용 공간 사이즈는 굉장히 넓은 편이다,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닥도 그렇고요, 벽면도 그렇고요, 타일 마감이 되어 있어요. 대리석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방 전용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런 파티룸에 가까운 그런 전용 공간의 느낌이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당연히 에어컨이 있습니다. 송풍구가 4개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 인터폰이 있는데 제가 일괄소등 장치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집이네 라는 걸 좀 느꼈을 텐데, 인터폰을 봐도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기본인데요. 요즘은 스마트 월패드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느낌 있는 거 하나 벽면에다 딱 설치해 놨으면 이 집의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좀 해봤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듣고 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수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다운드래프트 후드 일체형이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쿡탑이 그러니까 전기 레인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긴데요, 그 옆으로 대형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확보가 되어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 파티룸으로 하기에 정말 딱 알맞는 그런 넓은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정면도 있고 측면도 창이 있는데요, 저쪽은 열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그냥 이것도 생각인데
한쪽에다가 이렇게 문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갈 수 있었으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튼 이렇게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앞은 폴딩 도어창, 여기는 통창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는 옆집하고 조금 가까운 편이에요. 그런데 이 앞집을 보니까 앞집도 다 이미 블라인드로 막아놨어요. 이 앞에 집을 보기가 싫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다 쳐놨습니다. 무튼 이 앞집에 보이는 게 좀 염려가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커튼은 좀 이 측면은 치고 사셔야겠죠. 블라인드든 커튼이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또 한쪽은 다 수납장으로 채워놨습니다. 벽면을.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막혀있는 수납장으로 다 해놨으면 그냥 밋밋했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를 좀 줬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비워놨습니다. 이게 확실히 조금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다용도실인데요. 이렇게 미닫이문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1층의 다용도실, 그냥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파티룸 공간을 보고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을 보고 그러면 여기가 세탁실일 때 세탁을 하기 위해서 2층에서 밑으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게 똑똑하게 잘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무튼 1층에도 다용도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안쪽 공간이 뭐 이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그냥 보일러가 딱 한 대 설치가 되어 있는 전용 공간입니다. 문을 달아 놓은 건 안쪽에 배선들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달아 두신 것 같아요. 깔끔하니까. 자, 보일러는 1층에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위에 가서 그거는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1층 주방 다 봤고요. 오늘 날씨가 안 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많이 춥습니다.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추운데요. 그래서 오늘 NG가 정말 여러 번 났습니다. 바깥쪽에서 막 입술이 부들부들 떨려서 NG가 많이 났는데 지금 이렇게 장시간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실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있다면 그냥 제가 오늘 너무 추워서 그러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당으로 나오면 보통 잔디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마당이 아닙니다. 잔디는 아무것도 없어요. 풀이 없기 때문에 관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마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일단 이 마당은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요. 수영장이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과기 이런 거는 다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바닥 마감이 안 돼 있어서, 타일 마감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덮어 두신 거라고 합니다. 수영장의 길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면 진짜 수영장이라고 부를만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이런 피트 공간이 하나 있어요. 불멍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으니까 보통 뭐 이런 거를 파이어 피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려와서 여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불멍을 할 수 있는 공간, 여기를 바비큐 파티장으로 써도 좋겠죠. 자, 그런 공간을 이렇게 하나 느낌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도 그렇고요, 이 옆도 그렇고, 자, 이렇게 집들이 있죠. 그래서 저 위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내려다 볼 그런 염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요. 뭐 거실 쪽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염려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진짜 밖에 너무 추워요. 저 부들부들 손이 떨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1층은 다 봤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통창으로 또 해놨어요. 블레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통로 구간에도 통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는 그냥 마지막에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계단도 90cm가 넘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계단폭 여유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옆에 문이 하나 있죠.
양쪽으로 개폐되는 여닫이 문이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의 크기, 전체 크기는 5m에 3,700, 800 정도 되는 방이니까 굉장히 넓은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창이 양쪽으로 나 있는데요. 먼저 이쪽 방향이 서북향에 해당합니다. 제가 1층 방 쪽에서 남동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가 서북향입니다. 그런데 이쪽도 북향에 가까운 게 아니고요, 서향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도 북쪽에 한 30% 정도만 있고 거의 서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서북향 방향입니다. 이 창에서 이렇게 보면 옆에 집이 있지만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그리고 내 집 옆마당이 보이는 그런 모양이라서 크게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반대편 남동향이죠. 여기에도 창이 있는데 여기는 문을 열고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베란다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집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딱 붙어 있는 건 아니라서 크게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창이 하나씩 있는데 앞쪽은 베란다가 작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인데 드레스룸 공간 안쪽도 여유가 상당한 편입니다. 일단 기역자로 횡거되어 있고요. 한쪽은 아래 하부장에 있고 세면대가 2개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는 거울 달린 수납장입니다. 세면대를 바깥쪽에다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닥이 지금 타일이 아니라 스톤마루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렇게 물이 튀면, 흘러내리면 흡수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톤마루는 마루에 가깝긴 하지만 이게 타일 같은 성질이라서 물이 좀 흘러도 그냥 닦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물이 흘러도 그렇게 크게 바닥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의 욕실이에요. 욕조도 있고요, 창도 하나 있고, 그리고 양변기, 비데가 옵션입니다. 그리고 샤워 공간도 널찍하게 있으면서 안쪽에 환기창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방 욕실이 굉장히 개방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또 다른 방입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뭐 서재처럼 써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침실 전용 공간으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공간 자체도 사이즈가 꽤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 층에 있는 방들이 작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창을 크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쪽이 제가 남동향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역시 집은 뭐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딱 붙어 있는 느낌은 아니라서 크게 답답함은 없습니다. 무튼 이쪽도 창을 크게 만들어 놔서 개방감을 좀 살린 것 같아요. 자, 2층의 층고, 침실하고 통로 구간, 여기도 층고가 좀 높은 편이에요. 2600이 일단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그래서 층고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샤워 공간은 없어요. 공간 자체는 넓은데요, 샤워기를 따로 설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세면대 안쪽에 양변기만 있는 2층에 화장실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가면 문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팬트리 룸인데 이게 다용도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한쪽에다가 수납장을 설치해놔서 팬트리 룸 느낌이 나게 연출은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치우시면 그냥 다용도실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식이 싫다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벽면에다가 수납장을 채워 놓는 형태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저기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가다가 통로 구간에다가 통창을 또 하나 만들어 놔서 개방감을 살렸고, 자,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 2층에도 주방이 있습니다. 1층은 파티룸 전용 공간이라서 거기는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좋고요. 2층에 딱 올라오면 그냥 거실만 하나 있겠지 했는데 올라오니까 주방 따로, 넓은 거실 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먼저 거실을 보도록 할게요. 거실은 뭐 사이즈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전이 있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밖에서는 이런 느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확보를 잘 해놨더라고요. 무튼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정면은 분할창인데 거의 뭐 통창 느낌이죠. 알루미늄 샤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창입니다. 한쪽은 또 환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틸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서북향인 거예요. 서쪽에 조금 더 가까운 서북향이다. 정면은 다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은 있는 거실 방향이고, 측면도 자, 이렇게 픽스 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개방감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넓기도 하지만 개방감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실의 층고가 또 3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층의 파티룸하고 2층의 거실 공간의 층고가 둘 다 3m가 넘기 때문에 1층, 2층, 이따가 보실 마지막 3층까지 해서 층고는 각 층이 다 높습니다. 깔끔하고 넓은 거실 봤고요. 이제 여기가 2층의 주방 공간입니다. 이 2층의 주방 공간 자체도 그렇게 작은 주방은 아닙니다. 충분히 여기서 유리도 다 하고 그렇게 일반 주방처럼 쓸 수 있는 주방 공간이 또 딱 확보가 되어 있고요. 위에 에어컨도 있고 거실 쪽에도 있습니다. 요게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에 하나, 주방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2층의 주방 공간도 다운드래프트 후드 일체형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메인 쿡탑은 역시 전기레인지고 옆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식기세척기 있고요. 냉장고는 기본 냉장고 양문형, 그리고 옆에는 김치 냉장고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개수대 그 옆으로 하나 있고요. 광파 오븐 레인지도 있고요. 기본 상하부장 설치가 되어 있는 수납 공간도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2층에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1층만 있는 게 아니고요. 2층에도 다용도실이 또 있는 겁니다. 여기도 주방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주방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옆으로 틀었을 때 저쪽 문에서 봤던 이 수납장이 있었던 공간이 여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문을 열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그냥 답답해 보이는데 요거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데 하면 이게 아니고요. 이걸 치우고요. 그냥 이 수납장을 여기에다가 벽면에다가 한쪽에만 그냥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문을 열었을 때 여기 왔다 갔다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형태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요걸 치우고요. 그냥 벽면에다가 수납장 갖다 놓고 다용도실에서 저쪽 문을 통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개인 차이가 있겠죠. 여기에도 문이 있죠. 열어보면 여기는 또 여기대로 보일러실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1층은 그냥 붙박이장 열었을 때 보일러만 하나 딱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2층의 다용도실 보일러실에는 문을 열었을 때 공간이 또 제법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잔짐들 안 보였으면 하는 것들은 이쪽에다 다 짱 박아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1층에도 보일러가 있었지만 2층은 이제 그거보다 용량이 더 큰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 2층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아마 거의 30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2층 다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오면 3층은 조금 독특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서비스 면적인 다락방하고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되는 공간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층고가 다락방이니까 당연히 일반 층고보다는 낮은 편인데 다락방 치고는 낮진 않더라고요. 일단 여기가 낮은 쪽인데요. 1950 정도 되고요. 높은 쪽은 2200, 300 정도 되니까 높은 층고입니다. 그리고 다락방도 쓸만한 크기예요. 여기서부터 안쪽까지 공간이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는데요.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예쁘게 꾸며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다락방인데도 시스템 에어컨 하나 잘 달아놨고요. 여기 역시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자, 이제 3층의 남은 공간들을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3층의 첫 번째 방인데요. 3층의 첫 번째 방도 크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 그리고 이어서 보실 두 번째 방까지 각 층에 있는 침실 공간들이 다 여유가 있어서 쓸만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도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도 통창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느껴지는 첫 번째 방이고, 자, 첫 번째 방에 있는 드레스룸은 두 번째 방하고 이어집니다. 순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쓰는 드레스룸, 공용 드레스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같이 쓰는 드레스룸이지만 공간 자체가 넓어서 행거가 양쪽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중앙에 3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안쪽에 샤워 공간은 역시 부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3층의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의 두 번째 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침대를 놓고도 한쪽에 뭐 책상 이런 거 다 놔도 방이 좁은 방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 있게 만들어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드레스룸은 보여드렸죠. 그래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층에도 이렇게 곳곳에 통창을 만들어놨어요. 저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창들을 크게 만들어놔서 개방감이 각 층마다 다 느껴지고요. 마지막은 이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계단을 올라오면 마당처럼 넓은 이렇게 옥상 테라스 공간이 나옵니다. 이 옥상 테라스에는 수도는 없고요. 전기 콘센트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올라왔을 때 이 옆집하고는 바로 이렇게 좀 붙어 있는 편이라서 조금 마주칠 염려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더 높일 수도 없는 거라서 이쪽은 이 부분은 좀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옆쪽 우측면은 가림판으로 막혀 있고 여기서는 옆집이 안 보이죠. 요거는 괜찮지만 이 좌측 편에 있는 집하고는 조금 마주칠 염려는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정면은 강화유리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파손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이렇게 2층의 거실 방향하고 똑같죠. 터져 있어서 개방감은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해야겠죠. 탑승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엘리베이터가 현대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실내에 있는 엘리베이터들은 2, 3인용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7인승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어서 탈만합니다. 자, 이렇게요. 제법 엘리베이터가 크죠. 자, 그리고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들 보통 엄청 느립니다. 예, 속 터지는데요. 여기는 속도까지 빠릅니다. 그래서 빠르게 3층에서 1층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파주 상지석동에 있는 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 벙커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각 층의 면적이 30평 이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단독주택, 오랜만에 신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파이어피트 공간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각 층의 공간은 뭐 말할 거 없이 잘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단독주택,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 또한 도로 지분 제외가 거의 없을 정도니까 이런 주택 흔하지 않은데 오랜만에 괜찮은 주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가격대는 14억이 조금 넘는 편이라서 살짝 무겁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각 층이 이렇게 협소하게 만들어진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또 엘리베이터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저는 요즘 건축비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뭐 말도 안 되게 20억 넘게 이렇게 측정하지는 않아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요거는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겠죠. 이 영상 보시고 많은 의견 또 댓글 달아주시면 건축주 분께 제가 살포시 또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